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길수입니다. 오늘 NJS님께서 시청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분께서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업 번창하시라고 이제 구조기술사는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관 수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모관 수압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중에서 어떤 그 모관수의 어떤 그 수압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물이 포화도에 있는 그 지하 수면을 타고 올라와서 포화대에는 이제 모관 포화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어떤 함수 특성 곡선이나 여기 보시면은 이걸 좀 띄울까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알기에 앞서서 이 자체는 이제 어떤 함수 특성 곡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함수 특성 곡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불포화토의 어떤 그 함수 특성 곡선이 있어요. 불포화토의 어떤 전단 특성, 전단 강도 특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사면에 대해서 어떤 이제 파괴가 일어날 때 포화 상태느냐 아니면 이제 불포화 상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 특성 곡선을 이제 보시면은 어떤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매트릭 섹션이 있어요. 매트릭 섹션.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흡입력입니다. 흡입력. 어떤 흡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로축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함수비가 있을 거예요. 함수비.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게 점성도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꺼지고요. 그리고 이게 사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성도, 세립토가 되겠고, 요게 이제 어떤 그 모래질이긴 한데 모래질이다. 모래질인데 이제 여기 이제 세립토지만 이제 점질토다. 점질토에 따라서 흡입력이 이제 처음에는 함수비가 함수비가 작을 때는 이제 그 흡입력이 크다가 어느 정도 함수비를 먹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흡입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낳겠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모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처음엔 탁 물을 먼저 빨아들여다가 갑자기 이제 흡입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수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점질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매트릭 섹션 흡입력이 어느 정도 크게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오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평형 함수비 상태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평형. 예?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모관 현상과 이제 관계를 나타낼 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그러한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어, 이 모관 현상의 원리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시면은 어떤 관 있잖아요. 관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서 어떤 이렇게 이제 그 물을 담았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떤 수조에 물을 담았고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쭉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어떤 보관압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직경이 이제 D가 되겠고요. 직경이 D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U자 형태로 되고 이렇게 어떤 텐션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그 직경이 이제 D가 되겠고, 그래서 이 자체에서 이제 어떤 그 모관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모관압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직경이 있고 요게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떤 알파의 그 각도로 해서 이제 어떤 모관 상승과 이제 응력 상태를 나타낼 때 요게 이제 표면 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표면 장력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 표면 상태 어떤 그 표면 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그 모관 상승고가 되겠고요. 모관 상승고를 HC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떤 형성되는 그러한 모관 상승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관 상승에 따라서 이제 모관 압력은 어떻게 분포되느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요렇게 어떤 그 모관압이 있다. 모관압이 있으면 모관 압력은 요런 식으로 예, 이쁘게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물과의 관계된 물 단위 중량의 모관 상승고를 곱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V의 간극수압이 생긴다. V의 간극수압이 생기고 여기는 이제 Z로 가겠고 Z 심도다. 그래서 모관 압력의 어떤 분포는 이제 여기서부터 감마 W Z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하고 이제 같은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수위에서 윗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의 어떤 V의 간극수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왜 굳이 설명을 하느냐, 어떤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 저도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설명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T가 있다. 이제 무관압이 작용하고 이 부분이 이제 알파로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요. 여기가 이제 그 직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직경, 어떤 면적 4분의 파이 d제곱 나타내겠죠. 그리고 모관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둘레 파이 d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코사인 알파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코사인 알파로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코사인 알파가 이제 제로가 되는 시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관 상승, 모관 압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모관 압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4t 코사인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t 코사인 알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표면 장력, t는 이제 표면 장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관의 직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알파는 이제 요 알파라는 것은 표면 장력의 어떤 작용 방향과 연직면이 이렇게 이루는 각도를 말하게 되겠고, 요건 이제 모관 압력이다. 누가 이제 모관 압력이다. 자,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요거를 먼저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떤 요 상태입니다. 이렇게 뭐 어떤 포화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어떤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여기 차 있고, 여기가 이게 Z예요. Z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포화대겠죠. 포화대.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포화대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근접한 곳에는 이제 모관 포화대가 있어요. 모관 포화대. 이가 좀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불포화돼, 불포화돼. 네? 표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는 이제 어떤 포화도가 여기가 이제 100%다. 예를 들어서 포화도가 있고, 어떤 심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100%, 여기서 이제 100%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물이 꽉 차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이제 물이 꽉 차 있고, 여기까지도 이제 모관포화되다. 해서 어떤 포화도에 따라서 어떤 포화도를 X라고 표현하면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불포화대가 되는 겁니다. 불포화대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 차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어떤 직경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자유수면에 있는 그런 어떤 유리관 속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상 지중에서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직경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흙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모관 포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캐필러리 프린지라고 하는데, 캐필러리 프린지, 모관 포화대가 캐필러리 이제 프린지라고 해요. 그래서 모관 포화대. 여기요, 모관 포화대. 여기 사이를 이제 모관 포화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흙 속에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이런 상승 원리가 일정한 그런 직정이 아니기 때문에 흙에 있어서는 어떤 유효경 있잖아요. 유효경의 어떤 5분의 1을 이제 모관 경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요런 상태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UA UW 이게 이제 어떻게 모관 수압이 되느냐, 모관 흡수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결국은 흙 속에는 삼상구조도가 있잖아요. 삼상구조도가 있는데 흙이 있고 이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가 있고 이제 워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일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어떤 수분의 어떤 특성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 매트릭 석션 아까 같은 경우는 흡입납 이런 함수 관계가 이제 수분 특성 곡선을 좌우하게 되는데 어떤 이상 평형 토층 내에서는 이제 흙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가행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하부에 이제 포화되어 있고 포화부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그 상부에는 이제 불포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흙이 이제 물을 흡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으면 물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유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어떤 여러 곳에서 이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흙이 물을 이제 흡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마이너스의 어떤 압력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뭐 흡입량, 수분 장력, 이렇게 이제 부압, 이런 식으로 이제 캐필러리 포텐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합으로 이제 호칭돼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어떤 특성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어떤 구조물의 어떤 세립질이나 이제 점질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어떤 불포화토의 이제 파괴 기준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요. 흙에는 이제 유용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용력이 있는데 요게 어떤 전응력에서 이렇게 이제 간극압을 빼줘요. 간극에 있는 공기압을 빼주고 전체 응력에서 그 다음에 어떤 포화도를 가지고 이제
그 간극 공기압에서 다시 또 이제 간극 수압을 빼주는 그러한 공식으로 이렇게 유효 응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UW 같은 경우는 이제 간극 수압이고요. 간극 수압이고, X는 이제 포화도가 되겠죠. 포화도가. 그다음에서 요 UA가 이제 간극 내 공극압입니다. 공기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시그마는 이제 전응력이죠. 전응력이다. 그래서 어떤 그 불포화토의 파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불포화토의 파괴 기준. 어떤 이제 CU 값을, CU 시험을 통해서 어떤 불포화토의 이제 전단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괴될 때 전단 능력을 어떤 C 다시라는 전단 강도에다가 시그마 마이너스 UA 탄젠트 파이 다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UA 마이너스 UW 탄젠트 파이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내부 마찰각, 전단 저항각과 어떤 물값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파괴 기준의 어떤 불포화토의 전단 강도 이렇게 나타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라드란드하고 이제 모겐스턴이라는 분이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전단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관 흡수력을 나타냅니다. UA-UW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물어보신 게 뭐냐면, 이제 물어보신 걸로 가볼게요. 물어보시는 걸로. 시청자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모관 상승고가 D 유효경 H 뭡니까? D 10분의 0.3 곱하기 5로 나타내. 그래서 5분의 1의 이제 유효경에 D10을 아까 이제 그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좁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유효경의 5분의 1을 이제 입경으로 해서 그 환산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하고 이제 토립자 반경, 모관수압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모관 상승고에 이제 간극 수압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물어보신 거는 이제 UA-UW, 요게 어떻게 이제 모관압이 되느냐, 모관 수압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삼상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공기에 있는 어떤 압력, 대기압이 있겠고요. 대기압이 있겠고, 그 안에 이제 또 어떤 간극 수압이 있을 텐데요. 간극 수압이 있을 텐데, 요게 이제 어떤 그 입자들 간의 어떤 흙에, 잘 안 나옵니다. 흙에 어떤 그 입자 안에, 그렇게 이제 입자들 안에 어떤 그 작은 이렇게 세립질도 같이 막 있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결국은 이제 모관 상승구라는 거, 아까 그 모관 상승구의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표면 장력, 이 입자들과의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포화되고 이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마 세츄레이트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유용력으로 따질 때는 감마 더블로 나타내고요. 요 위에서 이제 가까운 부분은 이제 감마 T로 나타내게 돼요. 돼 있죠. 전체 단위 중량, 수면 단위 중량으로 나타내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공기도 들어있고, 어떤 공기압이 작용할 거고, 이제 어떤 이 부분에 이제 물이 작용하는 간극 수압이 있겠죠. 그래서 간극 수압이, 이렇게 표면 장력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 무의 간극 수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관 상승고에 따른 모관 수압은 어떤 그 공기압의 마이너스 간극 수압으로 해야지 얘가 이제 간극 수압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불에 가까워서 더 표면 장력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의 어떤 수압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들려고 하시면은 이제 그 이해가 좀 안 되면서 이제 그 기술사라는 건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 버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흙과
물과 공기의 어떤 그러한 삼상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표면장력으로 이렇게 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직경을 타고 올라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타고 올라갈 때, 부의 간극 수압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은 이제 간극 수압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지고, 어떤 공기에 대한 압은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고, 대기압에 대해서 이제 작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압, 얘가 커지면서 부압이 작용하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관 수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물어보신 거는 이제 물의 어떤 그 단위 중량과 모관 상승고가 있는데, 이제 요게 UA-UW다. 이것이 있는데, 이제 UW가 간극 수압인데 모관 수압과 이제 별개의 압력이냐? 아닙니다. 이게 모관 수압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 간극 수압에 따라서, 요 간극 수압에 따라서 이제 모관 수압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요. 모관 수압이 달라지는데, 이제 어떤 포화도, 아까의 그 X 불포화도의 어떤 전단 강도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이 포화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산인데도 어떤 평형을 유지해서 그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구릉지 낮은데도 이 어떤 그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붕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어떤 포화도의 영향입니다. 포화도. 그래서 이제 어떤 흡입력에 따라서 포화도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간극 수압이 커지면 이제 이 안정하지 않아서 붕괴되는 거고요. 어떤 평형 상태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 있고, 점착력이나 점착의 전단 강도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이제 건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리.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다. 간극 수압으로 이제 모관 수압이 간극 수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수압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간극에 있는 공기압과 물의 간극 수압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직경을 타고 이렇게 작은 세립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모관 수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관 상승고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관 상승고와 물의 단위 중량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모관 상승고는 이제 범위 밖에서 간극 수압은 원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 그래서 요건 제가 약간 좀 문제의 어떤 그 질문에 약간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모관 상승고 범위 밖에다. 그러면 어떤 걸일까요? 모관 상승고 범위 밖에라면,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모관 상승고가 탔습니다. HC가 이제 여기 HC까지 탔는데, 여기 부분 이제 요 밖에는 이제 불포화도, 완전히 뭐 포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매트릭 석션도 굉장히 그 거리가 먼 상태, 여기까지는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는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모관 상승고 범위 밖에 있는 곳에 간극 수압은 이제 원리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유지는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입자가 더 작아지고 이제 굉장히 더 촘촘해진다거나 하면은 요게 이제 간극 수압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느슨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 모관 그 상승고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말겠죠. 그리고 이제 이 토질의 특성, 그게 이제 점토냐, 아니면 아까처럼 사질토에 따라서 매트릭 석션이 흡인압이 다르기 때문에 모관 상승고도 달라질 수가 있고, 모관압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열심히 또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